네,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희입니다. 하루 만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이제 ASML이 실수로 깜짝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선 공방을 펼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조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와 가상화폐, 엠폭스와 같은 테마주들은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저희가 시장의 힌트를 이쪽에서 얻어봐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송 통해서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수 한지 조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양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중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2620선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전장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거래에 대비해서는 0.5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대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도 0.92%의 하락 766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5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전기, 전자 업종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또 개인이 받아내고 있고요. 5,57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담고 있더라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411억 원 정도. 오늘 또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이런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67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2,226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수급에서 참 아쉽다라는 점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수급까지 좀 확인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슈 두 가지 오늘도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주목해볼 만한 저희가 이슈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는 방산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데일리 스핀 오늘 업종 상위 1등도 방산이 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산이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도 격화가 되고 또 남북 간의 긴장도 고조가 최근에 되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들은 사실 방산의 수출 모멘텀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방산주에는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달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을 보니까요. 1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2,947억 원 매집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현대로템 464억 원, LIG 넥스원도 400억 원 넘게 매집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올 3분기에 이제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치를 좀 살펴보면 국내 방산 4사를 기준으로 매출이 약 5조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5,8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3% 가까운 상승세 38만 5천 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43만 원대, 45만 원대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소식들을 보니까요. 지난 2분기에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좀 수출을 했잖아요. 이 1차 산업이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또 이집트의 K9 개발 박차 가하고 있는데 이 점이 또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요. 2026년에는 또 호주의 레드백까지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대규모 신설, 투자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또 K방산이 이제 K9A2라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관련된 그런 버전을 또 미국 방위산업 시장에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좀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 존재를 하지만 이런 증권사들의 상향 조정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길래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주선주 같은 경우에는 8월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그려왔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에서 3,400억 규모의 초대형 선박 수주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 자금이 HD 한국조선해양에 249억 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 135억 원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 조선주들이 좀 주춤했던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저가 선박들을 대규모 이렇게 물량들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식의 그런 양상들을 띠잖아요. 또 중국의 최근 이 국영 1위 조선사가 합병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합병이 굉장히 임박해 있고 이러한 점도 역시나 또 국내 조선주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넣어봤고요. 올해 1월에서 9월 전 세계 선박 수주를 보니까 누적 수주가 이제 1,733척 정도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1,200여 척 정도, 한국은 200여 척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월등하게 이제 앞선 이런 수주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런 저가 선박 증설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중국의 영향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 우리 국내 주요 3사는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향후 3년치 이상의 이런 물량들을 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가량은 좀 문제가 없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익 추정치에는 조금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노후 선박이 교체가 되고 LNG 프로젝트발 발주가 확대가 되면서 또 저희는 친환경 선박 쪽에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런 수요도 늘어난다면 조선주들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증권사들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어서 오늘 또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까지 저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남아있는 오후장에 대한 대비 전략들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또 예. 양지수 모두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또 반도체 쪽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그리고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죠? 자, 반도체 쪽에 ASML의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의 우리가 지수를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대 급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 오늘 오전장 9시에서 20분까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만 보시더라도 생각보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급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2, 3%대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장이 조금씩 이 12시 전후로 해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포드 쪽의 납품과 함께 잭팟 터졌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작과 동시에 2차 전진 좋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오전장에 시속 개념을 보셨던 분들은 의외로 시장이 반도체는 오히려 더 살아나고 오히려 더 이 2차 전지 쪽은 차익 매도를 끄집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시속 게임이었는데 갭하락의 양봉과 갭 상승의 음봉을 오늘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어떤 이 캔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반도체로 만들어진 기술주의 나라인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지수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4이지만 시가 등락률은 오히려 더 플러스 0.3입니다. 바디가 생겼습니다. 21선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선을 뚫고 5일선에 올라서는 모습은 현재 외국인 기관들은 삼성전자만 좀 두드려 패고 있고 나머지는 두드려 패지 않고 오히려 더 사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은 4,500억 원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지금 25일째, 오늘 25일째 약 한 11조까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캔들은 이 일주일 전, 2주 전, 3주 전보다도 틀린 바디 형태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매도 물량이 잡히지만 여기에는 누군가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매도가 많이 잡힐 뿐이지 하방에서는 외국인도 사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기관은 오늘 우리를 좀 배신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삼성전자는 갭하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갭하락의 양봉을 딛고 올라온 만큼 지금 반도체 쪽의 겨울은 이제는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하방 경직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저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반도체 쪽은 오히려 더 매도 금지. 자, 매수 준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 종목들을 제가 빠른 시간에 보게 되면 자, 이오테크닉스를 차트로 보세요. 마이너스 1%지만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저점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본다면 지금 추세가 관리자 패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본다면 자, 이 리노공을 보신다면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마이너스 2.7이지만 캔들을 보시게 되면 추세가 현재 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수치로는 마이너스지만 캔들을 보게 되면 저점 매수와 함께 누군가는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저점 매수와 함께 과대 낙폭의 이 최대 저점의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딱이다라는 말과 함께 잠시 후에 그러면 어떤 시장이 열리는지 지금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인이 매수하면서 하방 압력을 조금씩 줄여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같은 오팡부터 관련 종목까지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이제 이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증시 현황을 한눈에 좀 보여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테마 4가지 만나볼 텐데요. 이데일리 핫스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적 테마 안에서는 오늘 폴더블 폰이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을 방산이 이어가고 있고요. 3등은 피부 미용, 지금 업종 상위, 실적 테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 테마 안에서는 진단 키트, 의료 장비, 엠폭스와 같은 이러한 테마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테마 안에서는 치매가 지금 제일 위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2등으로 핵심 광물이 1.82%의 상승률, 그리고 3등을 코로나19가 오늘 또 차지를 하고 있네요. 업종 상위 테마 안에서는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등 방산입니다. 2.38%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2등을 자동차가 1.3%의 상승률 위치해 있습니다. 데일리 핫스핀 통해서 이렇게 증시 현황을 한눈에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실적 테마부터 하나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테마입니다. 폴더블 폰이고요. 오는 25일에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 가장 두께가 얇은 갤럭시 Z 폴드 슬림이 출시가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폴더블 폰 테마가 실적 테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장기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진단 키트고요. WHO가 코로나19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오늘 진단 키트주들 장기 테마 위에 올라와 있고요. 관련해서는 또 랩 지노믹스가 개별 이슈로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테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원전 테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부족 해법으로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죠. 어제는 또 구글의 SMR 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기술 관련해서 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종 상위 방산이고요. 저희 또 앞서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슈이기도 하죠.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테마. 폴더블 폰인데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자, 접었다 폈다를 하고 있는 이 폴더블 폰인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쪽하고 좀 엮여 있는 IT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폴더블 폰 쪽의 관련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오늘 폴더블 폰 쪽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이 소재를 납품하는 종목들이 몇몇 이제 이 상승률을 키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저점이 나와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세경 하이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이 밀집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제 가파르게 단기간 안에 이 하락 낙폭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제 이 급등 패턴보다도 이 앞에 매물대를 쌓아놨기 때문에 되돌림 음봉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특히 갤럭시 Z 폴드 슬립 출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닥에서 나오는 폴더블 폰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파인엠텍인데 파인엠텍은 먼저 이 하락률이 한 2개월 짧았습니다. 2개월 나온 후에 바닥을 딛고 지금 투신과 사모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단기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외장 힌지 동시 공급을 통해 가지고
자, 폴더블 생태계 확장 수혜 종목으로 파이nem텍이 올해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의 고속 성장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2,500억 가까이 되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00억 그리고 올해 150억에서 180억 약간의 역상장은 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2,500인 반면에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온다. 너무 저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파이nem텍은 자, 이 천천히 보수적인 천천히 자, 추세선을 맞춰 가지고 모아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실적 테마 폴더블 폰이었고요. 관련해서 또 세경하이테크와 파이nem텍 파트너님의 진단 들어봤습니다.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입니다. 파트너님, 진단 키트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키트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제까지도 좀 온기가 돌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자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실전 여러분들 그 이데일리 스핀의 이 모니터를 보신 분들은 와 정말 아침 일찍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의 방향을 빨리 결정짓는데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전광판이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말을 좀 꺼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어제 뭐가 좀 강했었죠? 방산이라든지 트레이딩 방산 쪽하고요. 어제는 곡물 쪽이 아주 강세로 상한가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이 그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나쁘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진단키트 종목이 9시 3분에서 5분에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여기 이제 이 스핀의 이 전광판호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제일 먼저 이 두더지처럼 튀어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단 키트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늘 튀어오르던 종목이 셀리드였습니다. 자, 셀리드는 WHO 팬데믹 경고와 함께 자, 진단 키트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올해 초 지금 8월 달, 7월 달이었죠. 한여름에도 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온 후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약간의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알고 되지. 자, 셀리드를 매매를 하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목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 이런 게 움직이고 있다. 이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요. 자, 이 무엇보다도 IMD 최종 인수를 통해 가지고 미 전역에 K 진단 제공을 통해 가지고 어째 보면 이 지금 오늘 골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관통형 캔들이 나왔는데 오늘까지는 이 코로나19의 지금 오늘 테마의 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움직이고 내일부터 5일선에서 따라오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 안 하고 단봉에 도치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매 가능합니다. 자, 이 또한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단기적 대의 매매 좀 관점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준다면 제가 왜 그러면 현재 이 마켓나우 3부를 통해 가지고 이 테마를 읽어드릴 때 대부분이 이 스윙 관점이나 아니면 대의 관점이냐 이야기 드리냐면 어제 보십시오. 어제 만약에 이 코콤이라는 종목, 자, 드론 쪽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틀 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는데 매매하지 말고 음봉을 보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음봉이 나오게 되고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코로나19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진단 키트는 저희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전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좀 안겨다 준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집중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원전은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째 보면 종목별로 차별성은 있지만은 단기적 관점보다도 롱플레이, 단기적 스윙 그리고 아주 긴 관점으로 좀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산업은 전기 발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다 보니 에너지원의 원천뿐만 아니라 제일 값싸고 탈원전에 이
탈원 전에 자, 이 원전의 이 원전이 앞으로는 곽강받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원전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하방 경직이라고 볼 수 있는 짝꿍댕이 패턴 모두 다 나왔고요.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캔들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보게 되면 샌드위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22선 안착 캔들에서 밀집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월, 화, 수에 모두 다 양봉을 내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다면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5일선 패턴에서 여러분들은 이 양음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자, 전고점에 22,000원 자리까지만 보시고 5일선 패턴에 매매하시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한전 KPS인데요. 자, 원전주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모두 다 하락을 보이고 있다, 아니면 행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전 KPS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참 추세가 좋습니다. 어째 보면 이렇게 시가총액 1조에서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 이렇게 5일선과 22선을 타고 우상향이 아주 견고하게 나타나는 종목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한전 KPS 메모해 놓으시고요. 5일선 매매를 매일 따라다니면서 1%, 2%짜리 뛰기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원전 운전 및 정비 수요 확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될 전망이니까 여러분들 5일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조금 길게, 그리고 12월까지 배당까지 여러분들이 좀 긴 관점에서 한전 KPS를 자, 사고 팔고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단기 테마 원전은 이제 진단키트와는 달리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주셨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의 패턴 매매 진행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산입니다. 파트너님, 제가 앞에 이제 이슈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방산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대표적인 주도 섹터의 주도주 종목들이 제일 네. 많은 쪽이 방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끌어올리려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번 알려드리는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잘 들고 계시자, 우리 끝까지 끌고 가자, 자, 끝까지 끊어먹자, 수익을 극대화시키자는 관점에서 오늘 한 번 더 들고 왔는데,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5일선을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자, 연일 사서 끌어올리는 걸 보게 되면 쉽게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올해 폴란드, 내년에 루마니아 수주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자, 어째 보면 21선 조정만 주게 되면 더욱더 가파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현대로템이라 그러면 하나 더 끌고 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드디어 20조 클럽에 좀 들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폴란드 중심의 이 성장과 함께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조 클럽에 가입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수입을 볼 수 있고 여러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 오늘도 4개의 테마, 어제도 4개의 테마,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단기적 관점과 스윙 관점, 그리고 데이 매매, 스윙, 그리고 롱플레이 관점에서 많이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키워드는 자, 알려드리는 주식의 법칙 중에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번 섹터별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 한 번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주성매 20법칙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주도주는 성장주여야 되고요. 그 성장주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서 21선과 5일선이 나란히 견고하게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추세 우상향이 나와야지 그것이 주도주이고 주도 업종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입니다. 메모 꼭 해놓으십시오. 자, 주도주는요, 성장주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성장주, 현재보다도 미래의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주여야 되고, 주도주는 성장주여야 되고, 메이저 수급이 끊임없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들어와서
5일선과 21선의 눌림목을 받고 3, 4개월 동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주도주라고 합니다. 조금 전 방산 관련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방산 섹터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무엇보다도 성장주 기준인 거죠. 파이프라인의 이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 키워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매일같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옆에 보시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이 시간을 볼 때 더욱더 재밌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오전장에 너무 서프라이즈한 현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니터 아니면 핸드폰을 깔아놓으시고요. 오늘 내일 아침 9시부터 9시 한 5분 동안에 전광판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시장은 그렇게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개파락의 양봉, 갭상승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양분화됩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시장을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산 안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은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데 파트너님께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보다 더 다양한 정보는 이데일리 홈페이지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린입니다. 이번 주말에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풍처럼 우리 챌린지 역시나 정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5가지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앞서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주도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어떤 종목들인지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장기 포트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 4종목, 아직까지 4종목 나와 있죠. 이 종목들 모두 바이오 쪽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기 포트의 누적 수익률이 현재 14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대화제약이 오늘 3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한 종목만의 경우에도 벌써 누적 수익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 대화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전략도 짜드리니까요.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한 가운데 또 어떻게 우리 챌린지는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현재까지 6종목 나와 있고요.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률이 5% 더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52주 신고가 오늘도 새로 써내려갔고요. 양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SK바이오팜이 목표가 13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익절 처리를 할지 조금 더 목표가 상향해서 들고 가봐도 좋을지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챌린지 룰상 계속 끌고 가긴 합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제 추세를 보고 파트너님께서 교체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미 예견이 된 바였습니다. 오늘장 2%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퓨처캠과 에이프릴바이오는 현재 수익률이 6.29%, 4.91%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장 이 두 종목들이 장중 하락 전환을 하긴 했고 이 퓨처캠의 경우에는 낙폭이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 오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여전히 편입 시점 대비해서는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제약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파트너님께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거기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실적, 그리고 수급, 차트까지 저희가 직접 포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3가지 포착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3일제약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헤매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고
있고요. 저만제 CMO 쪽에서 향후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만 업체와 위탁 생산 계약도 맺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수익률이 2.4%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현재 1%대 강세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적이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K조선이 되겠죠. 이 한화엔진의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 주 동안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6가지 누적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25%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4종목 더 남아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종목들을 더 들고 오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313 챌린지 지금 누적 수익률 25% 잘 지금 수익률 유지 중입니다. 한 종목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일단 저희가 편입한 종목들 안에서는 3일 제약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리뷰를 해드리면서요. 추세가 네.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데 어떤 점이 좀 특장점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견고하게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시장과 반대편이죠.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인데 반면에 5일선에 아주 견고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요번에 이 기관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펀드 쪽의 물량들이 요번에 SK바이오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룰로 인해 가지고 일단 오늘 익절 처리하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웅제약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좀 먼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저 오늘 좀 눌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의 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까지 끌고 갔는데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끊어내자 그랬는데 네. 자, 이거는 지금 패스하고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견고하게 살아있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면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 약세 출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출발 이후에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가 없는 거죠.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위아래 아무리 흔들어도 지금 현재 시초가를 지킨다는 것은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위아래 흔들 때마다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약간의 물량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끌고 가도 되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는 조금 이제 바디가 나오는데 이 또한 1%짜리 바디인데 뭐가 좀 걱정이 됩니까? 자, 도치가 아닌 1%짜리 바디는 괜찮다. 다시 말해서 5일선에 지금 살아있고 충분히 누군가가 지금 패턴에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편입한 3일 제약만이 오늘 자, 개파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마이너스를 좀 내고 있는데 이 또한 개파락의 음봉이지만 단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다. 다시 말해서 양음량. 자, 오늘 조금 더 시장이 부드럽게 이 시장이 전개됐다면 오늘 갭상승의 도치가 나오게 되면 양음량을 좀 기대했는데 오늘 횡보하는 양음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5일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유를 어떻게 해야 돼? 보유를 할지 아니면 내일 던질지 제가 방송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엔진입니다. 자, 모두 다 바이오였는데 엔진, 자, 이제 중공업 하나, 이 조선주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엔진은 무엇보다도 오늘 개파락 출발의 양봉입니다. 자, 어찌 보면 아주 견고하죠. 5일선을 아주 동안 요번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하는 종목이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5일선에 견고하게 좀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숨기면서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지금 현재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이라고 말 수 있는 16,000원 선을 지금 약간의 이 지금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7,000원을 요번에 넘겨서 자, 이 4분기를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엔진은 수익 관점과 좀 길게 보는 분들에게는 어울리고요.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꾸준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가지 종목에 대한 저희 대응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 대화제약인데요. 3차 목표가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 50%를 터치를 했습니다.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네. 자, 목표가 터치했고요. 3차, 4차 목표가까지 제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목표가 자 25,000원까지 올려놓고 좀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대화제약을 이 편입시켰을 때 최고 하단 자리에서죠. 이 자리였습니다. 자, 전고점을 넘었을 때 상한가 다음에 음봉 3개 다음에 양봉이 나는데 돌파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꼭 캡처라든지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상한가가 나오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가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의도의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하나 상한가 만들기 위해서 5,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갭상승의 음봉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먹었다는 것은 한 번은 제대로 한번 붙여보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이후에 양이 나오고 거래량을 계속 실어주면서 상한가가 나온다는 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 단일가 끝나고 나서의 오늘 개파락이 양봉을 냈는데 지금 현재 25% 올라갑니다.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현재 움직이는 것은 어째 보면 저는 마음속으로는 한 35,000원까지 지금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4차 목표가 25,000원 먼저 제안해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큰 재료가 터질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한 2, 3개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재료가 터지는 재료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초, 두 번째 지분 변동, 세 번째 이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대화제약은 세계 최초의 재료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대화제약이 세계 최초의 이 경구용 위암 치료, 위암 계량 신약의 리포락셀을 오픈했을 때 이만큼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때 만약에 상반기에는 반도체 쪽에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났겠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반도체, 네오셈, 엑시콘처럼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파생돼 있는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아주 강한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비만 치료제도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위고비가 들어와서 움직였다면 이 정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모든 수급들이 반도체에 쏠려 있고 반도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어째 보면 인버스 역할을 하면서 약세 흐름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들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쏠리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키워드가 제일 맞아 들어가는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위암 치료제, 현재 대화제약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암의 세계 최초 경구용 위암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상반기에 제주 반도체가 있다면 현재 대화제약, 이 페트론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주도주와 주도 업종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매매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현재 트렌드에 맞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 관련 종목들로 집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했던 이런 이론들을 더 듣고 싶으시구나 아니면 제가 메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올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업종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현재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지금 현재 구간에서 26%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장기 포트 안에 편입해 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저희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이 14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률 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네요. 이번 주 이제 단기 포트 안에도 4가지의 종목
네 가지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또 이번 주에 오늘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통해 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종목대에서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것은 시간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미증시는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양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양봉으로 마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째 보면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쪽이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저는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업종으로 오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종목은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플렉스와 그리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플렉스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자, 자리를 보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뭐냐? 자, 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을 올려놨다가, 자, 어제 음봉에 오늘 다시 한번 개파락 양봉입니다. 하방 경직뿐만 아니라 하방으로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면 그들 기관과 외국인은 수급을 통해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 오늘 우리 전략은 내일은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되 첫 번째로 이 반도체에 영향이 있는 IT 쪽 유플렉스입니다. 자, 메타의 스마트 안경 공개로 PCB의 공급 공급 사실을 부각됨으로써 유플렉스는 실적도 이제 가미가 되어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의 XR 시장에 자, 입지를 확대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XR 관련 매출을 사상 첫 300억 자, 돌파 전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자리는 변곡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5,700원. 자, 오늘 첫 번째 포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은 왜 그럼 반도체인데 반도체 아닌 반도체라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 여러 뭐 있는데 왜 리노공업도 있는데 왜 효성중공업이냐? 반도체 하면 AI 하면 전력 그리고 AI 반도체 AI 시대의 이 밸류체인에서 전력 관련돼 있는 이 변압기 쪽이 최우선 상단에 좀 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보다도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이 효성중공업 변압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호황의 장기 슈퍼사이클의 수혜 전망을 좀 받고 있고요. 글로벌 전력기기 수주 확대를 통해 가지고 올해 수주만 지금 현재 6조 6천억입니다. 자, 올해 변압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자리를 보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뭔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개파락의 음봉을 맞고 있는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오늘 자, 기간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개파락의 양봉에 오늘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견고한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 앞에 음봉을 잡아먹는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기 때문에 자, 내일 만약에 반도체 쪽의 흐름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도 한 차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두 번째로 효성중공업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4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자, 매수 의견뿐만 아니라 포토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기기 쪽 또 내일 저희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뉴플렉스와 효성중공업 새롭게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의 이제 공개 방송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진행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또 1시 방송까지 매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이 뷰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렸는데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메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권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 어떤 저 사람을 총괄하는지 보시면 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 2시 20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0분부터 오늘 종가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번 주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특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오늘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
20분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2시 20분에 진행될 공개 방송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